네, 안녕하세요. 동네방네 신문 읽어주는 기자 박상우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인데 아직도 전국은 혼란스럽습니다. 날씨도 무슨 일인지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동방신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주경제는 오늘의 일면 톱으로 이 기사를 실었네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야 내년 예산 728조 주고받기식 타결. 주고받기식, 이 어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의미죠. 여야가 협치를 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소폭의 감액과 증액을 거쳤지만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전날까지 강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민생 경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점을 맞춘 것은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여야는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 기한 내 처리에 합의했다며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대승적 결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기락 기자가 썼네요. 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모처럼 여야가 협치를 했다는 기분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보자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이 제겐 보였습니다. 예산안 통과의 의결 정족수가 제적 3분의 2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안 역시 국민의힘이 마음 먹고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경 노선을 걷지만 민생에서는 여당과 협치를 하는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무튼 여야가 협치해서 5년 만에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됐다는 기분이 괜찮은 소식의 뉴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기사는 폴더블 폰 관련 내용이네요. 제목은 기사가 살짝 잘립니까? 예. 초격차 삼성 추격하는 중국, 애플도 참전, 폴더블 폰 글로벌 경쟁 가속,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폴더블 폰은 삼성이 짱이죠. 초격차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폴더블폰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데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증명하기 위해 두 번 접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내놨습니다. 원조 폴더블폰 기업다운 행보인데 혁신의 정점을 찍겠다는 포부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화웨이가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에 가세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 첫 달에 전년 대비 22% 이상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수요를 보였다면서 내년 출시가 예고된 폴더블 폰 역시 높은 가격에도 흥행을 이어갈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기사였는데 네, 요겁니다. 두 번 접는 폴더블 폰. 언젠가부턴가 폴더블 폰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는 내용인데 지난해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폴더블 폰 출시했지만 바로 내구성 논란에 휩싸였죠. 과연 원조 맛집 삼성전자는
화웨이와는 어떻게 다른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요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립니까?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계 다루는 법이 서툴러서 이렇습니다. 자, 장안의 화제 쿠팡 얘기입니다. 정부가 칼을 빼드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요, 정보 유출의 징벌적 손배, 영업정지 등 추진입니다. 국내 3천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쿠팡 때문에 전 국민이 뿔이 났죠. 회장이라는 사람은 미국 국적이라고 국회에 출석 요구에도 묵묵부답하고 있는데 기사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와 영업정지 검토 등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고는 3천만 개가 넘는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중대 사건으로 정부는 국민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쿠팡을 혼내줄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정지입니다. 국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로 재산상 피해 발생 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경고를 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엄정 제재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하면 약 1조 4천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자, 이런 기사였는데요. 최근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정보 유출 관리에 처참히 실패하고 있죠. KT와 SKT에 이어서 이번에 쿠팡인데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사실상 독과점 기업이고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서 시장의 외면만으로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차제에 면밀한 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방신기도 3개의 기사 힘차게 다뤄봤습니다. 모두들 기운찬 수요일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동방신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